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강사 이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학원에서 광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4 광문고 예비 신입생분들을 위하여 저 광문고 국어를 담당하시는 금주쌤과 광문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금주쌤께서 그 예비고일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 예비고일들이 광문고에 대해서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광문고에 지원한 학생들한테 광문고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물어봤더니 이제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또 학교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광문고 동아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이제 대영쌤께서 광문고를 오랫동안 하셨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직접 들은 생생한 후기들을 많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대영쌤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키워드는 남녀 합반입니다. 네. 대부분 뭐 남녀공학인 고등학교가 많은데 광문고는 남녀가 합반으로 돼 있어서 학급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친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그다음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아직은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될 때 이 학교에서 너무 공부에 대한 억압이나 뭐 어떤 뭐 복장이나 뭐 너무 부담이 심하지 않을까 싶으시는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광문고는 학생 중심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라든지 어떤 대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또 학업에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 좀 즐겁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제가 학습 부담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공부를 안 시킨다, 공부를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무 억압적인 분위기의 학교가 아니라 화기애애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동아리였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대입을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잘 선택해서 생기부를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대영쌤께서 광문고 학생들한테 직접 들으셨던 동아리 중에서 대표적인 곳 한 세 곳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아리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아리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고 정말 관심이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동아리를 어떤 거냐,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뭐 내신 성적이나 뭐 대학교 레벨이 바뀌거나 그런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고 재밌게 즐겨 할 수 있는 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동아리 많고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바로 방송부입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각 고등학교의 대표 동아리는 사실 방송부죠. 아침 방송을 담당한다든지 교내 방송을 담당하는데 특히 우리 광문고 지금 여기 적어 놓으신 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이거든요. 예. 장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동아리 세특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방송부를 하는 친구들은 애교심과 대표 동아리다 보니까 학교의 얼굴이라는 생각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자신 동아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어른인 제가 보기에 되게 뿌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송부가 대표 동아리 중에 좀 첫 번째 동아리다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동아리가 바로 코딩부입니다. 요즘에 AI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실제 수시나 정시에서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학과가 인기가 많은데 요 코딩부가 바로 컴퓨터 회로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릴 때 필요한 거를 C 언어라고 하는데 그 변환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저희가 코딩한다고 하는데 그 코딩을 배우는 동아리가 바로 코딩부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사회가 또
워낙 컴퓨터 그리고 AI 중심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관심과 인기가 많은 동아리가 아닌가 싶은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너무나 심도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컴퓨터는 좋아하지만 나는 게임은 좋아하지만 컴퓨터는 잘 모르는데 이 동아리 가도 되나? 가셔도 됩니다. 전공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원하셔가지고 또 동아리 생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제신문 연구부란 게 있는데 지금 또 이름만 보시면서 신문 싫어 이러지 마시고 진짜로 신문을 읽고 뭘 써와라 이런 느낌보다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특히 경제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이과를 지원할 학생들은 이거 안 하면, 저는 안 하면 안 되나요? 뭐 안 되는 건가요? 의미 없습니다. 고1은 문이과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좀 경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읽고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동아리 시간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장점은 실제로 요 동아리를 했던 제 수강생이 적어준 건데 보고서에 그대로 세특에 기재가 돼서 세특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아리 소개는 요거 3개 정도로 마실 텐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입학하시게 되면 본인이 좋아하는 동아리가 뭔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문고는 의무적으로 동아리 하나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강문고 예비 신입생 친구들은 본인이 뭘 좋아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미리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강문고에서는 2월에 신입생 평가고사라는 게 있죠. 이 평가고사가 뭔지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평가고사가 뭔지 대영쌤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3년 기준인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시행이 됐고 1교시가 국어, 2교시가 수학, 3교시가 영어입니다. 1교시도 40분, 2교시도 40분, 3교시도 40분이고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는 고1 3월 전국 모의고사 시험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름이 신입생 평가고사다라고 보니까 그럼 저의 점수를 평가해서 뭐 내신에 반영하나요? 내신에 영향을 주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너무 부담 갖거나 또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대충 보거나 일부러 못 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가서 본인의 겨울방학 때 공부한 거를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난이도가 어떤지 간접 체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항목을 하나 보실게요. 우수학생, 야간 자기주도 학습, 이걸 줄여서 저희가 야자,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야자반이라고 합니다. 요 신입생 평가고사 중에 상위 한 10% 정도를 야자반 우수학생으로 선정해서 야사반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참고로 광문고의 야자 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2024년이 올해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령부장 선생님께서 전화가 옵니다. 네, 야자반에 들어갈 거니라고. 선생님 전화 왔다고 또 겁먹지 마시고요. 본인이 시험 잘 본 거고 야자반에 들어갈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 또한 너무 부담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드리자면은 2월 6일 날 신입생 평가고사가 치러졌죠. 2월 7일 날 신입생 종합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뭐 공부에 관한 실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입학 전에 학교 2번 가가지고 학교도 익히고 광문고 장지 상태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학교를 둘러본다 이렇게 가볍게 조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제 강문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항상 교과서 범위와 모의고사 범위가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광문고 평가고사에서 국어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출제되는지 꼭 여러분들이 야자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광문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좀 열심히 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광문고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들을 위해서 이제 광문고 영어,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영어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광문고 영어 어렵게 나오나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난이도 많이 궁금하시죠? 난이도부터 말씀드릴게요. 2023년 기준입니다. 예.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았지만 전반적인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이하다는 얘기는 선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거나 시험 범위에 있는 본문 내용을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공부만 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선지가 우리말, 한국어로 출제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문제가 뭐가 되게 특이하거나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1, 2학기 모두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2학기 기말고사는 1학년 1년 전체 시험 중 난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낮게 되면은 동점자도 많고 등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등급 확보를 위하여 문제의 변별력을 조금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을 보실게요. 광문고 영어는 시험 범위에 없는 외부 지문을 객관식으로 세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1년 4번의 시험 모두 이 기조는 유지가 되었고 수년간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24년에도 이 외부 지문 객관식 세 문항은 계속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으신 게 고2 거, 막 고3 거, 막 뉴스 기사 이런 걸 출제하는 게 아니라 고1 전국 모의고사 수준으로 출제하니까 평소에 그냥 독해 실력이 조금 갖춰져 있거나 연습을 한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난이도가 분명히 기말고사에는 올라갔다 그랬죠. 우리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문제가 다 쉽진 않죠. 제가 아까 변별력 확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들이 바로 난이도가 상승한 문제들입니다. 자, 광문고 영어는 난이도 상승을 어떻게 하나 보시면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예, 선생님 아까 분명 외부 지문 난이도가 고1 수준이어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외부 지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심지어 한 번은 모의고사에 기출되었지 않았던 실제 문학 작품의 일부를 따와서 다음 글의 필자가 느끼는 분위기, 심정이 어떤지라고까지 문제를 냈고요. 두 번째, 추론형 문제입니다. 제 영어 설명이 끝나면 제 금주쌤께서 광문고 국어 설명을 잘 해주실 텐데 광문고 국어와 광문고 영어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어, 영어 모두 까다로운 문제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하나같이 추론형 문제입니다. 이 추론형 문제를 제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을 외워서만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거나 정답을 고를 수 없게끔 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형 문제는 무조건 선지가 영어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선지가 오지선다 얘기하는 건데요. 오지선다에 들어가는 어휘 수준이 고1 거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력이 받쳐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어 시험 공부를 할 때 본문에 있는 단어만 암기한 친구들은 당황을 하죠. 이거 무슨 단어지? 내가 뜻을 모르는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이 많아지면 당황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 제가 밑에 시험 범위 구성을 적어 놓았는데요. 교과서 2개 챕터, 참고로 YBM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교과서 2개 챕터, 학평 1회분, 주요 지문에서 23개 지문이고 부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EBS 부교재인 리딩 파워 유형 기본편을 사용했는데 부교재에 실려있는 지문의 추상성이 조금 높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지문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자기 성찰의 중요성. 두 번째, 철학은 왜 이해해야 하는가? 네, 이런 식으로 지문의 추상성이 올라가다 보면 철학, 인간의 심리, 인간의 사회 현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의 개수가 올라가게 되면 시험 공부가 힘들어지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추론형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그랬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추상적인 지문까지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객관식 24문항, 서술형 6문항, 총 30문항으로 문제 개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꼭 아셔야 할 점은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총 문제 개수가 30개죠? 시간은 50분이죠? 30문제 곱하기 2분 해볼까요? 50분이 넘어가네요. 한 문제를 1분 안에 푸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모의고사와 달리 듣기 문제는 광문고에서는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광문고 영어를 어떻게 대비할지 간략한 전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입니다. 본문에 있는 단어를 기반으로 하되 그 본문에 있는 단어와 맥락상 같은 단어, 맥락상 반대의 의미, 그리고 어근이 같은데 뜻이 달라지는 유의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학습해야 될까요? 선지 어휘를 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어법입니다. 예, 광문고는 참고로 국어도 영어도 문법을 탄탄히 준비하셔야 시험 문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어법은 영어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없는 문장을 갑자기 공부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비율적이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문장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뭐 이게 오형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시험 문제는 문장 안에 있는 문법 요소가 밑줄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면 시험 범위가 많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 요소에 대한 개념 학습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해입니다.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독해고, 아까 추론형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지문의 주제를 기반으로, 그리고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되 사실적 추론을 하셔서 내용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선생님, 사실적 추론은 뭔가요? 사실적이라는 말은 본문 안에 있는 내용에 입각하라는 소리입니다.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선지에 들어오는 경우 그 선지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선지, 잘못 추론한 선지로 기결되기 때문에 사실적 추론에 의한 내용을 학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때 오게 되면 국어든 영어든 변형 문제라는 걸 풀어봐야 하는데 아무거나 막 풀기보다는 지문 분석을 하겠죠. 지문 분석을 기반으로 요 지문은 왠지 빈칸 추론 나올 게 많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 지문은 반대의 의미가 있는 어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요 지문은 주제를 선정하는 어휘가 본문에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 풀이를 균형 있게 하셔야 합니다. 시험 범위가 맞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어법만 하고 어떤 친구는 어휘만 외워요. 이렇게 하시면 1등급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암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암기에 이해를 더하셔야 사고력이 길러진다는 점,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어서 광문고 국어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광문고 1학년 시험 범위를 쭉 표로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광문고 국어의 난이도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국어도 영어랑 비슷하게 딱 난이도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평이한 난이도입니다.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난이도는 중간이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광문고는 교과서 플러스 학평 그리고 외부 프린트까지 시험 범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출판사를 쓰는 다른 학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이 근처에 있는 일반고들은 보통 광문고의 절반 정도만 들어갑니다. 교과서만 들어가거나 또는 학평을 넣고 싶다면 교과서 범위를 이것보다 더 조금 넣고 학평을 조금만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광문고는 교과서 범위도 1-1, 2, 3단원, 4-1단원, 5-1단원, 소단원이 총 5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고1, 3월 모의고사 문학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바로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제가 여기 빨간 색깔로 테두리를 쳐놨는데 2학기 기말고사 때 국어 패턴이 아주 달라졌는데요. 지금까지는 교과서와 학평을 그대로 시험 범위 예고를 해줬지만 마지막 시험에서는 학평 범위를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학평이 나오긴 할 건데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에서 출제할 거라는 예고를 안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외부 지문이나 학평에서 나온 게 40% 이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교과서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탄탄하게 돼 있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했을 때도 한 60점밖에 못 맞고 나머지 40점은 범위가 지정되지 않은 외부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춰줬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광문고 출제 경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문고는 영어랑 비슷하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국어도 3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50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는 1분에 한 문제 정도씩 풀어내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1분에 한 문제씩 풀어내려면 이제 고민 없이 바로 딱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필기와 선택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변형돼서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거 보시죠. 필기에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학교 필기가 돼 있었지만 막상 시험 선지를 보시면 외화와 내화로 구성되어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액자식 구성의 개념을 풀어서 내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같은 개념이라도 표현을 달리해서 낼 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이 맞나? 그리고 이 개념을 봤을 때 액자식 구성이라든지 이 세 번째 개념을 봤을 때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학교 필기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징, 이 작품에는 액자식 구성이 쓰였다. 이렇게만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액자식 구성의 개념을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문고 예비 신입생 친구들은 이제 광문고 국어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고 또 고득점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문학 개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선제 응용된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 응용력을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응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건 개념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광문고 1학년 내신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 활용 문제가 40% 이상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 지문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도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독해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외부 지문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시험 범위에 포함된 공부만 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범위 포함된 지문뿐만 아니라 시험 범위와 관련된 연계 지문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독해력을 강화해주는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 범위와 학평 범위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 교과서 따로, 학평 따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교과서 지문과 학평 지문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교과서, 학평을 각각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담긴 A 작품과 학평에 담긴 B 작품이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자습서나 시중의 평가 문제집, 문제집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보통 그런 문제집들은 교과서는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고 학평 변형 문제집은 잘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학평 문제집이 간혹 나오더라도 학평에 관한 변형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학평을 따로따로 공부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범위와 학평 범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을 해서 직접 제작한 문제로 여러분들 복합 문제 유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연습시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선지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라도 어떤 문장으로 바뀔 수 있는지 다양한 선지 표현을 여러분께 연습을 시켜서 정확한 개념 공부를 시키고 그에 따른 응용력을 강화시키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대영쌤과 제가 광문고 학교 생활 동아리와 또 학교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광문고 영어랑 국어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2월 3일에 있는 설명회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희 과목은 다르지만 같은 광문고를 중심으로 학생 이야기도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영쌤 영어 수업과 제 국어 수업 시간표도 같이 맞추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 3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